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좀 디테일한 거를 한번 했었는데 의외로 좀 좋아하시네요. 네, 오늘도 디테일한 걸 한번 해볼게요. 토우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이제 휠 얼라이먼트 맞출 때 바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토인, 뭐 토아웃 이렇게 되잖아요. 토가 발가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전거 브레이크에도 토우인이라는 세팅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손님께서 패드를 토우인으로 하게 되면은 소음도 줄어들고 제동력도 더 좋아진다라고선 얘기를 하셔가지고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은 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가지고선 여기저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시마노에서 진짜로 이제 토우인 세팅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토우인이 뭐냐면은, 자, 얘는 림이에요.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쪽으로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회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림이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패드 이거는 MTB나 로드나 상관이 없습니다. 림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왕따시는 만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제 크기는 요만합니다.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세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면이 림에 동시에 닿았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토우인이라는 거는 브레이크 이쪽에 패드 쪽을 살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이 간격이 한 0.5mm 정도를 띄운다 그래요. 이 뒤쪽을 0.5mm 정도 벌려주고 이 안쪽은 안으로 이렇게 발끝이 모아지는, 이렇게 모아지듯이 패드가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래요. 토우인. 왜 이렇게 들어오게 하냐면은, 자, 림이 회전을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원형이라는 가정하에 얘가 여기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앞으로 가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패드가 붙으면은 힘이 림이 앞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붙었으면은 얘가 먼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회전을 이쪽으로 하니까 얘네들이 회전하려는 힘이 들어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세팅을 할 때 0.5mm 정도 이렇게 해놓고선 제동을 걸면은 이 끝에 먼저 림에 닿겠죠. 발끝이 먼저 림에 닿고 그 다음에 꽉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앞에가 편마모가 좀 생기겠죠. 편마모가 생기는데 이 힘의 균형을 갖다가 정확히 맞추니까 제동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그 기술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좋은 방법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러면 노면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토우인을 할 수 있는 패드가 다 똑같이 토우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와셔가 있어요. 이게 뭐 오목 와셔라고도 하고 뭐라 그러죠? 오목 와셔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볼 와셔, 오목 와셔. 얘네들은 캘리퍼에다 끼고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얘가 붙박이로 돼가지고서 그냥 딱 껴가지고서 하는 그런 패드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카트리지 방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끼는 것들도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 림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거는 뺄게요. 일단 오늘은 토우인, 토우아웃, 토우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우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베어링이 아니라 오목 와셔가 없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썼으면은, 그러면은 패드가 이렇게 힘이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세팅을 해서 썼다 그러면은 이 뒤쪽이 더 마모가 돼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잡았을 때 힘이 이렇게 걸리니까 얘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딸려가는 거죠. 브레이크를 얘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뒤쪽이 마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자전거 패드를, 정말 패드를 교체를 안 하고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교보지 패드를 딱
뺐는데 맞아요. 위에 보이시나요? 위에서 보이시나요? 이 뒤쪽이 이렇게 진행하는 왼쪽 브레이크 패드예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잡혔으니까 얘가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얇아요. 재밌죠? 그러면 얼마나 이 두께가 차이가 나는지 재보면은 왜 0.5mm라는 게 얘기가 나오겠죠? 즐거운 과학 시간이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버니어 캘리퍼스로 여기를 재볼게요. 6.35가 나왔어요. 6.35. 이거는 토우인을 한 게 아니에요. 6.35. 뒤쪽은 5.77. 6.35 빼기 5.77. 6.35 빼기 5.77은 0.58이 나왔어요. 물론 이 마모도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하드하냐 소프트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0.58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 문서에는 얘네들을 0.5mm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선 앞쪽이 더 붙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여기다가 0.5mm짜리 뭐 신용카드를 꽂던지 뭘 여기다가 끼워 놓고선 딱 붙여가지고선 얘네들을 픽스를 하면 고정을 하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양쪽이.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삑삑 소리가 나는 거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제가 생각이 달라요. 소음이 나는 거는 이 면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소음이 날 수도 있고요. 패드 자체에 오염물질이 껴가지고 소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거를 제거를 해주고선 소음을 좀 잡았으면 싶은데 소음이 난다고 해서 토우인으로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얘가 먼저 끝에부터 닿죠. 끝에 닿으면서 이렇게 우리 발을 이제 뭐 거실에서 막 걸어 다닐 때 앞꿈치를 조용히 이렇게 다니는 거랑 쿵쿵쿵 다니는 거랑 비슷하겠죠. 앞에부터 살짝 앞꿈치 먼저 살짝 이렇게 내려놓는 거랑 다르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우인을 저는 좀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제동력이 좋아졌어요. 제동력이 이렇게 해서 좋아졌는데 우천 상태에는, 우천시에는 비가 올 때는 어떨까요?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자전거 타다가 보면은 물이 있는 노면을 지날 때도 있고 뭐 항상 온로드에 먼지가 없는 곳을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천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 고무 케이블에다 꽂는 이 링이에요. 요 링인데, 자, 이렇게 토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휠이 물에 잠깐 잠길 때도 있고 뭐 빠질 때도 있지만 일단 비가 오게 되면은 림 주변에 제동을 하는 림에 이물질이 붙죠. 물이 묻으면서 거기에 작은 돌 알갱이들이, 모래 알갱이 같은 미세한 돌가루들이 붙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브레이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르르 갈리는 소리도 나고 패드가 굉장히 빨리 마모가 돼요. 꼭 사포같이 사포가 돌가루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림에도 돌가루들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돌가루들이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제동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마모가 더 빨리 되죠. 그래서 림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물질들이 붙어가지고서 림이랑 같이 회전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쭉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그냥 일자로 수평으로 딱 이 림이랑 똑같은 간격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림에 붙어서 가다가 이쪽에 걸려가지고는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 사이로 지나가서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제동을 하면은 물론 얘네들이 여기에 묻으면서 같이 마모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토우인이 돼 있어요. 토우인이 돼 있으면은, 자, 얘네들이 가다가 여기에선 가다가 걸려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동을 해요. 제동을 하게 되면은 이물질들이 여기에 가면서 누적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물질들이 가다가 여기서 정체가 생기면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여기 이물질들이 꽉 차 있으면은 제동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토우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비가 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천시에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토우아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마모가 되는 더 빨리 이쪽이 마모가 되게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토우 아웃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천시에 만약에 토우 아웃을 하게 되면은 림이 가다가 이물질이 붙어서 림이 회전을 하다가 여기 끝에서 걸려버리겠죠. 예전에 아지텍 패드라는 그런 그 림을 갖다가 얇게 이렇게 까는 그런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쪽에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선 브레이크 패드보다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먼저 가서 림을 갖다가 한번 까는 거예요. 플라스틱 주석 끌같이 생겨가지고선 그러면 이 면을 갖다 깨끗하게 치고 그 다음에 제동이 들어가는 그런 패드가 있었어요. 그런 패드도 있었고 여기다 옵션을 달 수 있는 그런 부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우 아웃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효과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물질이 붙어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은 패드 끝에서 이물질을 먼저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잠깐 동안이라도 잡으면서 얘네들을 한번 긁어주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겠죠. 맞나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토우인이 일반 그냥 날씨가 좋은 쾌청한 날에는 좋을 거예요. 얘네들이 회전하는 거 여기 사용했던 이게 있잖아요. 뒤쪽이 더 많이 닳고 앞쪽이 덜 마모가 되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얘네들이 돌아가려는 힘이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굉장히 오래 쓴 거예요. 굉장히 오래 썼는데도 뭐 크게 정말 완전 편마모 0.5mm 정도 편마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오래 썼어요. 몇 년 동안 썼는데도 뭐 요 정도면은 토우인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우천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우천시에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렇게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는 게 날씨에 상관없이 그냥 쓰기에는 제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토우인으로 돼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선 노면이 막 젖은 상태에서 달린다 그러면은 이물질들이 분명히 이쪽에 가다가 끼고 가다가 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걸리다 보면은 돌멩이 같은 게 여기에 걸려가지고서 같이 마모가 되면서 제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디스크가 이제 많이 저가형 자전거들도 디스크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토우인이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림브레이크에 대한 이런 뭐 예전이라 그러면은 브레이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많이 했었는데 디스크로 넘어간 다음에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토우인 세팅은 전천후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거나 먼지가 있거나 그런 길을 갈 때는 그냥 이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올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시고요. 이렇게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좋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뭐 쓰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이제 자전거도 많이 안 타시죠. 안에서 로라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고맙습니다.